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20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삽길 규정할 것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또 변호사들께서도 하실 주장들을 다 하실 거기 때문에 자, 이재명 대표 본인이 발언 기회가 있다는 말이 검찰에겐 얼마나 무서운 말이었는지를 빨간아재의 법정 내 상황 설명을 보면 알지요? 빨간아재는 법정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오히려 검찰을 이재명 대표가 몰아세웠어요. 지난번에 김문기 씨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방청권을 당첨이 안 돼서 직접 방청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그 메모된 정리된 내용을 확보해서 쭉 읽어봤거든요. 몇 시간 동안. 근데 제 느낌은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검찰을 몰아세웠고 이재명 대표 페이스에 검찰이 끌려가는구나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훨씬 심했고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검사 면전에서 검사를 지목하면서 몰아세웁니다. 증거 조작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최후 진술 중 충격적인 발언이 나오지요.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대선 끝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서 이제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조사했던 검사는 이거는 주관적인 인식에 관한 것이니까 이게 어떻게 허위사실일 수 있냐라고 오히려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검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대선이 끝나니까 180도 바뀌어가지고 모른다는 것은 김문기한테 보고도 받지 않았다, 보좌받지도 않았다라는 말이라고 저를 기소했습니다. 정치 상황에 따라서 180도 바뀐 겁니다. 자, 대선 전 당선 유력했던 이재명 대표에게 알아서 엎드리는 검사들의 행동을 보면 윤석열 정권의 애완견이 된 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니 지금 이런 검찰의 만행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와 정적 제거를 위한 무도한 구형은 진실의 법정에서 무죄로 드러날 것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에 혈안이 된 검찰의 구형 이유는 하나같이 터무니없어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했습니다. 재판정에서 뜬금없이 노래가사나 들이미는 검찰 행태는 이들의 구형 논리가 얼마나 궁색한지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재판부 농락이며 법정 모독입니다. 애초에 허위사실 공표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김문기 전 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기억을 어떻게 허위사실로 몰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검찰은 모른다는 말을 멋대로 왜곡시켜 무리한 기소를 자행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검찰조차 이 기소가 엉터리이고 허점투성이임을 자인한다는 방증입니다. 나아가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고자 진술 조작과 증거 짜깁기도 불사했습니다. 법집행기관으로서 오히려 사법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검찰의 만행이 법정에서 통용될 수는 없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사건을 진실 그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판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편파 수사와 억지 기소 등 정치검찰의 무도한 만행을 끝내기 위해서 검찰개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장경태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원래 검사의 구형은 법적으로만 따지면 아무 근거 없는 주장에 가깝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징역 2년의 구형은 정치 구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를 남발하는 검찰의 법리조차 맞지 않는 아무 근거 없는 구형, 대놓고 정권에 보여주자는 징역 2년의 정치 구형, 윤석열 정권에 변함없다는 충성맹세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조상호 변호사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악질 살인죄 말고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하는 건 법조 경력에서 처음 봄.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2년을 구형도 하네요. 정치적 사건이니 공정한 척이라도 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용산을 향한 검찰의 충성 경쟁이 참 우프네요. 민영배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징역 2년 구형. 윤석열 정치검찰이 완전 정신이 나갔네요. 타락의 끝판왕들이 몰락의 시간을 재촉합니다.
분명히 천벌받습니다. 정치검찰 해체, 윤석열 정권 퇴출. 김영민 의원은 검찰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구형입니다. 대선 경쟁 후보를 이렇게 기소한 예도 없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무리한 공소장 변경과 과도한 구형은 검찰의 정치행위로 비판받아야 합니다. 김현 의원은 발언으로 2년 구형한 검찰은 스스로 검찰 해체의 길로 루비콘 강을 건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주 최고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현 대통령 지지율이 20%까지 내려왔고 가장 유력한 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은 과반에 육박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나 기타 주자들은 비교도 안 된다. 이미 국민들은 자잘한 사건들, 확실한 증거도 없는 사건들, 그런 사건들의 형식적인 내용에 별 관심도 없다. 단지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크고 그 기대가 이재명 대표에게 모여져 조금씩 커져가고 있을 뿐이다. 어느 누가 감히 이런 시대적 소명에 맞서 고작 스쳐 지나간 숱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을 알았냐, 몰랐냐, 잘 알았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고 결정적이라 하겠나. 그리고 사람을 잘 안다의 의미가 뭔지 누군가를 잘 안다는 말이 주관적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런 여부가 벌금 몇십만원, 1,200만원 정도가 아니라 실형을 구형할 수준의 가벌성을 가진 것인가? 어찌 검찰은 감히 대한민국이란 세상을 자신의 입맛에 따라 편집하려 하는가? 세상에는 한낱 법조문 몇 줄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고 소중한 일들이 널려있다. 국가의 생존, 삶과 미래 등이다. 훨씬 사악하고 중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응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하물며 그 몇 줄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그 업보를, 그 역사적 대죄를 어찌할 것인가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한 조작 수사를 반드시 사법부에서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의 희망은 이재명이기 때문이지요. 빨간화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저는 오히려 검찰의 구형이 세게 최고형을 구형하는 걸 듣고 오히려 선고 공판이 기대가 됩니다. 선고 공판이 기대돼요. 이게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나오잖아요.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국회의원직 상실하고요. 피선거권 제한돼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도 못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선거비용 보전받은 430여억 원을 토해내야 돼요. 보호법익이라는 게 있고 이 피고인의 불이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균형이 맞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국감장에서 또는 방송에서 생방송 중에 질문을 받고 답변한 김문기 관련한 시장 때 몰랐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압박이 있었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요구를 했던 거라서 해준 거다. 이 발언이 그렇게 국민들이 보호받아야 할 법익을 침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발언 때문에 국회의원 배지 날리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출마 못하게 막고 민주당의 대선 당시에 보전받은 선거비용 430여억 원 토해내게 만들고 이게 균형이 맞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고요. 그나마 상상 가능한 범위가 무죄부터 벌금 얼마까지예요. 징역형이라는 건 검찰이 진짜 충성 경쟁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요. 근데 그 얼마의 처벌을 받느냐, 얼마의 벌금형을 받느냐, 그 벌금이 8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300만 원이 됐든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당사자에게 받게 되는 불이익, 이것은 엄청나잖아요. 이거는 가장 유력한 대선 차기 이 대선 후보를 주저앉힐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국가 권력을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니 사법부는 정의로운 판결로서 대한민국을 구함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와 국민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두고서 정치검사질 오지게 한
오만방자한 정치검찰을 괴멸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등 뒤에 국민이 있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